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추락하는 사천공항 활로는입니다. 옛날에는 한 8편씩 와도 이파이선 타고 왔거든. 가득 쓰이면. 그래 와. 비행기가 여기 10편 다녔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좋아지니까 버스가 시간이 짧아져 버리니까 비행 손이 많이 떨어져요. 대한항공이 간편 운항 계획을 철회하는 그날까지 대규모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대한항공에서 적자가 난다고 이래가지고 항공이 지금 감축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서북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천에는 특히 KTX도 지금 오지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 낙후적인 발전이 위해서 절대적으로 대한항공은 지금 지속적으로 특히 제주도도 지금 노선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적자라고 해서 지금 없애버리면 안 되지. 어떻게도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계속 해줘야지. 한 번 없애면은 다시 생기긴 쉽지가 않아요. 뭐든지. 대한항공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대체항공사가 없을지 해서 이제 저가 항공사까지도 우리가 이제 접촉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3월 달까지 돼 있는 계약 기간을 시박 기간을 좀 더 대한항공 측에 좀 더 연장을 하자. 단순히 돈으로 막는 그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상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건 맞는데 돈으로 뭘 하겠다?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또 공항이 있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가성비가 안 좋은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덜 사용해서 그렇게 된 건데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지금 보시고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항공사한테 돈을 줬단 말이야? 라고 지금 알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천공항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좀 비행기를 운항해달라 그 명분으로 지원금을 줘왔던 거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항공 실태를 보면은 예.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김해, 제주를 제외하고 대구 정도가 그런 대로 막 분기점에 이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만성적인 적자고 그건 오래된 이야기고요. 특히 무안공항 같은 경우 한때는 이런 유행어도 있습니다. 고추 말리기 맞아요. 아주 좋은 네. 공항이다. 그리고 안양공항 같은 경우에도 뭐 운동하기 좋은 배트민턴 치거나 뭐 이런 운동하기 좋은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사천공항에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 하루에 한 400명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네.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천공항이 운행 지역이나 횟수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게 하루에 2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제주가 일주일에 3번인데 또 시간대가 하루에 2번 운행하는 김포행이 아침 이른 시간하고 저녁 시간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하루에 2번 왕복하는 거를 하루에 1번으로 줄이겠다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대전하고 통영간 고속도로가 이게 뚫리면서 서울 가는 게 그냥 차로 운전해서 가도 그렇게 이제 많이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시외버스를 타고 사천 터미널에서 뭐 서울의 이제 남부 터미널로 가면 지금 확인되는 건 시간이 3시간 40분이면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도시 외곽으로 이제 도착하는 항공편에 비해서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승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또 이제 앞으로 미래 얘기지만 지금 서부 KTX가 지금 거의 이제 될 것 같잖아요. 완공이 되면 물론 사천 지역에 뭐 역사가 서진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인근 진주나 뭐 이런 서부 KTX로 연계되는 교통편이 아무래도 확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사천공항은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1997년에 사천공항 이용객이 96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는 이게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급감한 거죠. 그렇네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상황인 겁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천공항의 경영 상태를 보면은 놀랍게도 단기 순손실이 약 700%에서 900%입니다. 단기 순손실이. 예. 모든 공항에 다 흑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사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14개의 국내 공항 중에서 포항공항 다음으로 적자폭이 큰, 적자율이 높은 그런 공항입니다. 2016년 이게 11월부터 이게 사천 김포 노선에 대해서 이제 도하고 시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손실금에 대해서 이제 주기로 협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항공사 손익분기점에서 70% 미만으로 이게 이제 그 탑승률이 나올 때는 시하고 도가 이걸 지원해준다. 70% 이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2010년부터 1억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이 지금 우리 현재 상태로는 적자가 연간 평균 30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1억 가지고 어떻게 보전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번에 1억 주던 것을 10억으로 10배 대폭 올려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1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도에서 5억, 사천시에서 2억 5천, 그다음에 진주시에서 2억 5천 이렇게 이제 10억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천공항이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는 서부 경남 지자체들한테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도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했더니 지금 현재 하동군에서 재정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하동군 돈 없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저희 저번 주에 지난번에 됐죠. 그래서 통과는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바로 통과는 되진 않고 있고 이제 군의회 내부에서나 지자체 의회 내부에서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조례가 제정되지는 못했고 하동군은 이제 조례는 1등으로 통과를 시켜놨는데 다른 지자체들에서는 지금 알고알고하고 있으니까 일단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사천공항의 상태는 경상남도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감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거 다루는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도에서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뤄달라고 우리한테 감시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도에서 왜 이게 불편하죠?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협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대한항공이랑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경상남도가 국토부나 부산지방항공청을 찾아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이 이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미 20년 전에 예고됐던 일이거든요. 이게요. 경상남도가 이것도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서부경남 KTX 도입되면은 거의 군사공항만 남고 모든 게 없어질 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가 똑바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경남이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의 그 손실 보조금을 지급한 게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네. 제일 적게 낸 곳이 제주도인데 2억 7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사천공항은 조금 적게 내는 편입니다. 예, 쭉 한번 소개를 하자면 울산이 12억 3천, 전북이 15억 8천, 전남이 19억 7천, 대구가 25억 4천, 경북이 47억 원, 끝으로 강원은 무려 12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공항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진행되어서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 혈세고. 예.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지자체 그다음에 국회가 이제 진짜 심각하게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문제는 승객의 감소인데 그게 원인인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계속 돈만 준다 그러면 앞으로 돈은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서부 경남권 일각에서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너무 지금 지원금이 적잖아. 그래서 뭐 공항이 고전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네요. 뭐 전체적인 지방 공항들이 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 아까 이제 조재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전체 지방 공항 14개 중에 지금 10곳이 적자 상태고요. 8주로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연간 이제 처리 가능 능력 대비 운항 횟수를 따지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천공항은 활주로 이용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이제 여기도 더 낮은 곳도 있어요. 양양이나 원주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로 뭐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좀 약간 비교를 해드리자면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교를 해드리자면 2018년 기준으로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이용률이 94%입니다. 94%고 김포가 62.4%, 제주가 97.9%.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공항은 활주로가 거의 빈틈이 없이 다 이제 상시로 계속 다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지방 공항끼리의 그 운영률이라든지 이용률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서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느냐라는 거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공항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도 있습니다. 예. 사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항공 정비 사업이 유치가 됐거든요. 이것이 항공 정비 사업이 이제 유치됨으로 인해 낙후된 서부 경남에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래 보고요. 2026년까지 이렇게 보면 일자리가 한 2만여 개가 더 창출이 되고 5조 6천원의 생산 유발 효과 또 거기에다가 1조 6조 한 800억 정도는 수입 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이제 경남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망도 되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천공항에 대해서도 쉽게 놓칠 수 없는 그런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민관협의체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그 재정 지원에 여기 국제선을 좀 유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국제공항으로 만들자. 이거는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 뭐 저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저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천의 항공산업의 발전 문제나 관광산업 발전 문제를 봤을 때는 사천공항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천공항을 국제선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공항의 형편상에 보면은 국내선 전용 국내선 공항이 7개인데요. 7개가 있기 때문에 4천만 국제선 공항으로 지방 거점 공항으로 바꿀 수는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제가 국토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물어보니까는 가능하지 않다더라고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3차 항공 기본 계획이 이제 올해 연도에 수립돼서 12월 달에 이제 확정 고시되게 됩니다. 이 안에 그 내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2025년까지 국제선 공항으로서의 사천공항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지금 어떻게 정말 노력을 해서 3차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선이 아니어도 저는 이제 정기 노선은 아니어도 부정기 노선으로 전세기는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경상남도가 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중국의 남방공항하고 길상공항하고 해서 3년에 걸쳐가지고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을 사천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했거든요. 관광객 때 왔단 말입니다. 그 설례를 뭘 말하냐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부산지방공항청 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앞으로도 국제선은 당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 목표를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는 부정기 노선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제 위원장님하고 약간은 생각이 다른데 이게 국제 노선을 만약에 뭐 지금 뭐 전세기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사천이나 뭐 진주 인근 주변 지역, 그러니까 서부 경남에 뭐가 그렇게 크게 득이 될까? 지금 말씀하신 2013년 전세기, 중국 전세기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관광 상품이 사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서 하룻밤 자고는 바로 서울로 관광을 가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사천 지역에서 관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전세기가 오더라도.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공항만 하루 이용하고 뭐 정말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다면 사천공항으로서는 공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어거지로 이걸 유치하는 거고 그 당시에 또 중국 항공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광객들한테 보조금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국제선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출입국 관련 시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또 와서 상주를 해야 되고요. 또 검역 시스템도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뭐 요즘 공항에는 다 테러 방지 뭐 전문 요원이 있잖아요. 그런 요원들도 배치돼야 되고 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매일매일 국제선이 뜨고 뭐 이제 경제적인 경쟁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부정기적인 그런 전세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인력이 계속 이렇게 파견되고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한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 공항을 뭐 확장을 한다는 얘기부터 혹시 그게 안 되면 가덕도나 밀양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공항이 생길 경우를 상정한다라면 더더군다나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천공항 활성화하자 10여 년째 반복하고 있어서요. 좀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그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해외 사례 중에 예. 벨기에 리에주 공항을 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벨기에가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유럽 내 물류 허브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예. 발표해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항이 이제 리에주 공항인데 이 리에주 공항은 1914년도 이제 건립이 되었고 한때 그 벨기에 남문 관문 공항으로 큰 그 활약을 했는데 그 고속도로가 계속해서 발달되고 뭐 다른 교통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이 리에주 공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애물다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그 화물 전용 공항으로 이제 선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에주 공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특수업체 TNT 예, 그 유럽 거점 공항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공사들은 오히려 지방공항을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좀 많이 부여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형 공항보다도 화물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작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공항을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하니까 사천공항도 물류 허브 개념을 좀 도입해가지고 그 발전을 시킨다면 중국이나 미국발 항공화물 그 공항사와 또 특성업체와 좀 결탁을 맺어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또 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뭐 어찌됐든 간에 어려움을 겪다 성공한 공항들을 쭉 보면 대부분 다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대로 살렸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사천이 이제 항공정비 산단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정비에 특화된 공항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꼭 그 사람만을 운송하는 그런 공항 말고 화물, 그다음 정비를 겸비한 그런 공항으로도 네. 한번 모셔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대구공항이 실제로 이제 KTX 경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거의 수송객률이 급감했습니다. 급감했는데 이게 이제 2014년도부터 수송객이 늘기 시작해가지고요.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3.7배가 수송객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국내 수송객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외국 수송객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대구시가 아예 외국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타겟 전략을 쓴 겁니다. 이제 관광 산업과 항공 수요를 연결시키는 타겟 전략을 써서 국가를 딱 정해서 몇 개국을 정해서 아예 거기 집중해 갖고 온 것이죠. 그게 대만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일단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가 같이 관광 산업도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것이 대구는 관광 산업이 2014년에 1.2%였는데 3.1%로 지금 그 유치기요.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가 프로치에 늘었고요. 대신에 경남은요. 2014년도에 3.6%에서 방문 지역이 경남이 2.3%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 말해요? 아까 그런 말씀이 박매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오는 게 끝이는 게 아니고 와서 유치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대구의 사례고요. 지금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결정 만약 김해공이 신공항으로 결정돼서 간다는 것이 현재의 상태인데 만약 된다 하면은 그 터미널도 포화 상태 이거 활주로도 포화 상태에 있거든요. 사천은 활주로 운행률이 이제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포화 상태에 있는 수송객을 사천공항으로 서브공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능하다 합니다, 이게요. 이게 네. 정부의 규제만 풀어주면은
김해공항 포화 상태에 있는 부분을 일부 이쪽으로 사천공항으로 서브공항으로 돌려가지고 국제선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과연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예. 한번 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현재로 우리 국내에 보면은 국제선이 있는 곳이 인천, 김포, 부산, 제주, 대구 그리고 양양, 무안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선 아까 이야기를 넣었는데 국제선가 들어오기 힘든 것 중에 아까 박미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사에 저는 직접도입니다. 여기에 국제선을 하나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런 비행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서부 지역의 주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외국으로 나갔을 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그리고 사천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면은 그 지역을 공략해서 국제선을 예. 좀 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공항이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고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거는 꼭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서부 경남 KTX가 이게 이제 결국 완공이 되고 나면 또 지금 예상하는 수요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창원에 살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우리가 KTX가 아니고 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을 가던 시절이면 빨리 급하게 가야 될 때면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KTX 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타는 게 비행기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지금은 KTX가 완공되지도 않았고 그걸 이용해 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천공항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KTX가 만들어지고 뭐 그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그 서부 KTX와의 그 교통망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나면 또 이거는 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여론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여론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공항의 운명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천공항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확실한 목표를 잡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지역사회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천공항이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감시해 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